네, 3교시 특강을 진행해 주실 분은요, 현재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생체의공학 분야에 전형한 학자이십니다. 김범민 교수님이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과학생들이 보건과학대학에 있지만은 생체의공학과는 거기서 유일하게 공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공학사를 갖고요. 그래서 정원이 36명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몇 명, 한 20명, 30명 데리고서는 강의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를 조금 소개를 드리자고 하게 되면은 저는 한국에서는 이제 고대기계공학과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석사 박사를 했습니다. 대표선생님 박사를 하고 의공학을 했어요.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을 했습니다.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이 뭘 하는 학문인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한번 좀 들어볼래요? 전혀 몰라요? 저희 과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고 저희 전공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전공 소개를 조금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 조금 재미없더라도 좀 들어주시고요. 뒷부분에는 사실은 이거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서는 제가 급하게 이제 슬라이드들을 만들었는데 이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넣었어야 되는데 급하게 하느라고 제가 하는 일들만 주로 많이 넣었어요. 뭐 제가 하는 일들 말고도 제가 하는 일은 아마도 이제 그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의 한 분야가 한 100개 된다고 하게 되면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다양한 분야를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카테고리에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뭐냐면 빛입니다. 빛을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뭔가 사람한테 유용하게 쓰고자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인데 그 내용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굉장히 단순하고 조금 유치한 슬라이드이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생체의공학이라는 말을 사실 조금 우리나라에서 좀 어색해요.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당연히 지금 기계공학, 전자공학, 전파공학 이런 것처럼 이제 아주 당연스럽게 어떤 학문인지 다 알려져 있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고 이제 시작을 갖다가 먼저 한 학교들은 주로 지방에 있어요. 생체의공학이라는 게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시작한 곳은 연대 원주 캠퍼스에 있는 의공학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8년을 있다가 고대로 왔습니다. 고대 출신이거든요. 욕을 바가지로 먹고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학이 뭔지에 대해서 홍 교수님이 아주 충분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분 의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꽤 아마 있을 거예요. 공학과 의학 또는 여기에 자연과학도 사실은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이 만나가지고서는 접점을 이루는 분야가 생체의공학입니다. 기본적으로 쉽게 생각하게 되면은 공학이나 자연과학에 여러 가지 알려져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사람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데 쓰고자 하는 학문이 생체의공학입니다.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학과들로 이름이 있어요. 생체의공학, 바이오의공학, 카이스트에는 바이오 및 뇌공학과인데 그것도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한양대에도 생체공학과가 있고요. 몇 군데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 서울대나 연대 서울이나 이런 데 유수대학이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수도권 정원 조정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 새로운 학과를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왜냐하면은 어떤 학과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뽑고자 하면은 다른 학과에서 다 뽑아와야 되거든요. 정원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학교든. 그런데 저희가 보건과학대학에 들어있는 이유는 이것이 원래는 전문대였다가 이게 이제 4년제 고려대학교로 편입이 되면서 그 이후에 저희 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정원들이 좀 어베일러블 해져가지고 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질 수가 있었지, 생체과학과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이 좋은 줄은 다 아는데, 그게 이제 수도권에 쉽게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많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대충 말씀을 드렸고요. 그 생체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좀 말씀을 드렸으면 슬라이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간에 제가 그러진 못하고 그냥 이걸로만 떠들게요. 자, 생체융합은 기본적으로 뭐 여기 BT, IT, NT라고 얘기를 했는데 꼭 요거에 융합적이죠. 국한된 내용은 아닙니다. 아주 전형적인 짬뽕,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융합 학문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미국 내에서도 어떻게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을 가르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은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 안에는 기계공학도 있고요, 전자공학도 있고요, 케미스트리도 있고, 피직스도 있고, 모든 분야가 다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 알아야지만 이쪽 학문을 여러분들이 진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그래가지고 요즘 뭐 융합 아마 그 전에 MB 정부 때부터 계속 융합 했는데 MB 정부가 뭐 특별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 퓨전 아니면은 컨버전스 사이언스, 퓨전 사이언스 이런 것들은 대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공학을 하는 분들이 기계과에도 계시고요, 전자과에도 계시고 다 계세요. 그분들 하나 다 묶어놓으면 의공학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의공학이라고 따로 있고 교수님이 6분이 계시거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IT, BT, NT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뭐 IT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잘 알 거고요. NT 분야, 나노 분야 얘기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예, 많은 것들이 있고 BT 뭐 우리나라에서 BT에 엄청나게 큰 많은 돈을 갖다가 쏟아붓고 있는데 사실은 나오는 건 별로 없어요. 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돈 되게 써먹고자 하는, 돈 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BT와 NT가 이제 묶여지게 되면은 나노 바이오 센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나노 바이올로지, 나노 메디슨, 나노 이미징, 나노 로봇. 사람 치료하는데 나노 로봇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다음에 IT와 BT가 합쳐지게 되면은 바이오 일렉트로닉스, 바이오 컴퓨터, 그 다음에 뭐 바이오 칩, 바이오 mem스, mem스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네. 마이크론 단위에는 1마이크론이 얼마인지 알죠? 1mm의 1000분의 1입니다. 1마이크론이. 마이크론 단위의 모터, 그 다음에 기어, 아니면은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이 이어가지고 아주 작은 칩 안에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기계들, 마이크로 기계들이 mem스예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바이오로지에 사용하는 바이오 센서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센서들, 바이오 센서들, 바이오 액추에이터들, 바이오 컴퓨터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IT, BT랑 융합이 되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사실 몇 가지 예만 든 것인데, 생체융합의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공장비입니다. 네, 인공장비. 고려대학교에서는 인공장비를 꽤 오랫동안 해왔고, 저희 과에 계시는 두 분 교수님도 사실은 이제 인공장비 하다가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분은 뭐냐 하면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인공간. 네, 간의 기능 여러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인공심장 굉장히 오래 해왔습니다. 맨 처음 시작은 서울대에서 했는데, 예, 지금 고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쪽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조직, 피부, 인공혈관, 예, 이런 것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떤 게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맨 처음에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료만 잘 선택해가지고 몸에 집어넣게 되면은 펑션을 할까요? 여러분 몸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네, 면역 반응이 일어나죠. 그럼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되면 약물을 바른다. 약물을 바르면 약물이 계속 묻어 있느냐? 그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또 발라요? 굉장히 다양한 표면 처리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이 들어가고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는 우리과 커리큘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트랙을 짜줄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학생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 발전 방향은 옛날부터 본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전체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큰 변화가 갖고 있는 제2의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 여러 가지 기술들이 융합된 학문들이 전체 산업을 이끌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이 그 중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이 우리나라의 메이저 대학에 많지가 않은 이유를 설명을 했었죠. 예, 설명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사실은 메이저 대학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그 다음에 거의 입학 성적이 탑입니다. 그리고 좀 아쉽다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석사를 가거나 박사를 가거나 유학 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커트라인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은 왜 그러냐면은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도대체 뭘 하느냐? 미국에서는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메디컬 스쿨 가요. 얘는 프리메이드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공부를 합니다.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인더스트리를 갑니다. 예, 회사를 가요. 그런 식으로 많이 뽑힙니다. 여러분이 연도별로 쭉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 그러니까는 의공학과, 생체의공학과 그 학과들이 생긴 거 한번 추세를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이 PhD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학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연도가 지나가면서 무지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작년에 폴춘지에서 여러분 알죠? 네, 폴춘지에서 CNN 머니 기사에 나온 건 기본적으로 폴춘 자료입니다. Best Jobs in America라고 써서 나왔어요. Best Jobs in America 하게 되면은 사실은 넘버 원이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왜냐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요즘은 이제 수명이 언제까지예요? 요즘 기대 수명이 한 80 정도 될 거예요, 그죠? 예, 2000년도 아마 후반때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거의 100살까지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은 요즘 나오죠. 유병장수 시대. 그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유병장수 시대. 본인도 힘들고, 자손들도 힘든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골골하게 오랫동안 사는 거. 저 그거 별로 원치 않거든요. 네? 여러분도 좀 그럴 거예요. 오래 사는 건 좋은데 골골하면서 살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아마 일본보다 2020년대, 30년대 가게 되면은 일본을 뛰어넘는 고령화 국가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살아야 되고 삶의 질이 중요하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살뿐만 아니라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살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어쩔 수 없이 테크놀로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테크놀로지는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해왔는데 기본적으로 노인분들한테 여러분 가가지고 휴대폰 한번 드려보세요. 이제 스마트폰입니다. 라고 드려보게 되잖아요. 그분들은 전화 걸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쵸? 그분들한테는 이제 숫자가 큰 그냥 투지폰 갖다 드리는 게 그분들한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 이런 것도 다 의공학이에요. 스마트폰에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서는 여기에 이제 스마트폰 갖다가 이제 시계처럼 찬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측정을 합니다. 몸에서 측정할 수 있는 신호들이 많아요. 뇌파도 있고요, 심전도도 있고요, 근전도도 있고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굉장히 다양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거 갖다가 자동적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건강 상태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보내줍니다, 의사한테.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멀전시 상황이 오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응급차가 오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전부 다 의공학의 분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에서 인지도가 크지는 않지만은 삼성전자에서 얼마 전에 1조 2천억 이쪽 부분에 투자하겠다라고 신문에 크게 났었는데 여러분 혹시 봤나 모르겠어요. 굉장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바이오메디컬 부분을 특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얼마 전에 크게 이슈가 됐던 첨단의료 복합단지라는 게 있습니다. 대구하고 오송에 하나씩 첨단의료 복합단지가 갔어요. 그래서 시스테미틱하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키우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아무도 안 믿을 거니까, 이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10년도에 이제, 모르겠어요. 이분들도 뻥을 칠 수 있으니까 얼마만큼 믿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약하고 의료기기 쪽이 15조에서 20년도에는 55조로 올라갈 것이다. 아니, 이게 뭐와 관련이 있냐면 여러분 삶의 질과 관련이 있어요. 계속 살게 되면은
좀 더 잘 살고 싶고, 좀 더 안 아프고 살고 싶고, 부모님들도 좀 더 잘 모시고 싶고, 아니면은 반대로 부모님들이 잘 사시는 거 내가 신경 안 쓰고 싶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 그분들이 건강하게 사시면은 신경이 좀 덜 쓰이는 거니까는. 자, 그렇다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쪽 산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사실은 의공학 하는 사람들은 학부 때부터 의공학 하는 사람 수도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기계공학 하거나, 전자공학 하거나, 화학하거나, 물리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쪽으로 온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적지는 않습니다. 지금 메이저 대학에 지금 우리 고려대학교에만 있어서 그렇지, 31개로 2010년도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1년에 한 150명밖에 못 만들어내고 있는데, 2010년도까지.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메이저 대학들과 지금 MOU를 추진을 하면서 학생들을 지금 대기업들, 그걸로 지금 보내는 MOU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보건과학대학에 같이 묶여 있으면서 정릉 캠퍼스에 있었습니다. 정릉 캠퍼스에 있었는데, 2015년에 내년 말이 될 것 같아요. 내년 말에 안암으로 이렇게 지금 건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냐 하면은 여기 병원이고요. 요게 하면 홍 교수님 계시는 데 같고, 네, 여기로 들어옵니다. 건물을 새로 짓고 들어옵니다. 이게 새로 우리가 들어오는 조감인데 한 10,000평 되는 굉장히 큰 건물에 저희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진들은 사실은 다 어느 정도 사기예요. 이분도 지금 한 10년 전 찍은 것 같고, 요거는 비교적 굉장히 정직한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손선홍 교수님은 친참이시고, 이규백 교수님도 굉장히 큰 펀딩을 갖고 계시죠. 한 3년간 한 98억, 혼자 다 하는 건 다 먹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나눠 먹을 수 있는, 나누는 권한을 가진 분입니다. 네, 저는 사실은 연구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이제 정부 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보건복지부하고 식약처하고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하는 편이고, 손홍규 교수님은 재작년에 처음 오신 분인데, 이 양반이 연구비 1등을 했어요. 11억. 작년에만 11억으로, 11억이 얼마나 많은 건지 모르죠, 여러분. 네, 많습니다. 그리고 이상훈 교수님이 저희 고려대학교 차원에서 봐가지고도 이제 스타 교수님이십니다. 스타 교수님이시고, 네이처 저널 이런 것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굉장히 그런 저널에 논문들을 계속 내시고, 여기서 순수하게 본인이 해가지고 논문들을 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상도 많이 받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최현우 교수님 수업할 때 되게 시끄러운 분인데 목소리가 하도 커가지고 이분도 강의 되게 재밌게 하시고, 볼케이 나오셨어요. 성중인 교수님 서울대 나오시고, 아까 하나 얘기하면은 이규백 교수님 이분은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이제 의공학을 했어요. 이 사진도 가짜입니다. 이거 좀 창피한 사진인데 표정이 왜 이러나 모르겠어요. 이거 작년에 받은 건데요. 우리 총장님입니다. 우리 김병렬 총장님인데, 여기 가가지고서는 KU 공로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과 교수님이 현재는 6분밖에 안 계십니다만은 성과는 정말 잘 내십니다. 성과는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는 KU 공로대상에서 경영학과,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와 저희 생체의공학과가 딱 4학과만 수상을 했습니다. 가장 공로가 컸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공계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받았습니다. 포상금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과에 대해서 지금 몇 분 제시했죠? 맞죠? 25분 썼어요 벌써? 이거만. 그러면은 15분 남았으니까는 아까 송재 교수님께서 제 시간에 끝나는 게 명강이라 그러셨는데 본인은 제 시간 지나셨어요, 그죠? 네. 저는 가급적이면 제 시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근데 조금 좀 미안한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이 너무나 많은 분야들이 있는데
제 것만 살짝 가져오게 돼가지고 되게 미안합니다. 나중에 혹시 또 기회가 되게 되면은 이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전반에 대해 가지고 벌어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혹할 만한 그런 사진들을 나중에 한번 많이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빛을 이용한 겁니다. 네, 빛을 하면은 빛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런 빛들. 또는 요거 레이저죠? 이 레이저 맞습니다, 이거. 네, 반도체 레이저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뭔 짓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네, 그런 내용들 간단하게 좀. 이런 분야를 바이오메디컬 옵틱스나 바이오포토닉스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제 분야입니다. 저는 89년도부터 이전을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새로운 학문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거의 제가 한국 사람으로는 거의 처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은 이쪽 분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한국에 학교에 교수님들 잔뜩 계시거든요. 제가 거기 가면 원로 취급받습니다. 생긴 것도 이래가지고 아주 억울합니다. 바이오메디컬 옵틱스는 기본적으로 피직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옵틱스, 엔지니어링,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메디슨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일반 의공학의 어떤 그거가 똑같습니다. 사람의 진단과 치료에 사용하고자 하는 게 이제 바이오메디컬 옵틱스의 어떤 정의가 되겠습니다. 빛을 치료하는 데도 쓸 수도 있고요. 진단하는 데도 쓸 수가 있어요. 이거 뭔지 알죠, 여러분? 예, 주름 없앤 겁니다. 주름 없애는데 아무 레이저나 쓰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내가 미리 좀 팁을 드리는데 여기 여학생들 이상하게 젊었을 때도 불구하고 여기 무슨 주름이 있다고 고민하고 어쩌고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요거 라식이거든요. 예, 라식 수술하는 장면인데 라식 수술은 다 원래 이렇게 해요. 맨 각막의 바깥층 갖다가 이렇게 깎아가지고서는 벗겨내고 안쪽을 지져내요. 예, 지져낸다기보다는 깎아냅니다. 예, 깎아내는 건데 어쨌든 간에 흉터 없이 깎아내야지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깎아냈더니 남는 자국이 구워졌더라. 그러면은 이제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뿌여가지고, 그죠? 예. 아니, 우리 실제로 굽는다고 얘기해요. 굽는 거예요, 이거. 예, 이게 뭐냐 하면은 남자들한테만 있는 방광 바로 밑에 있는 전립선이라는 겁니다.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남자들의 반은 60 넘으면은 요거 다 전립선 비대증 걸립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의 반은. 그러니까는 채식을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 예. 이게 이제 광선을 집어넣어가지고서는 이게 굽는 거예요. 실제로 굽는데 잘 구워야 돼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 고기 구울 때 센 불에 고기를 굽게 되면 표면은 타는데 속은 뻘개요. 그죠? 그렇게 구우면 안 돼요. 약한 불로 오래 구워야지 넓게 구워집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구워가지고 하는 게 이게 제 박사 논문이에요. 잘 구워야 된다라는 게 제 박사 논문이에요. 요거는 뭐냐? 요거 뭐 같아요, 여러분? 심장 결석입니다. 예, 심장에 생길 수 있는 결석 돌이거든요. 그걸 레이저 펄스로 깨뜨리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땅땅땅 아주 작은 조각으로 깨뜨리는 그런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있죠. 제일 지금 활발한 게 이쪽이고 병원 가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은 보게 되면은 본인의 이제 물론 전문 기술들이 굉장히 많으시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기계에 거의 진단과 치료 전부 다 95% 이상은 기계에 의존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영상도 많이 있어요. 여기 뭐 같아요? 여러분 눈입니다. 예, 여러분 눈 여기 뭐냐면 여기 딱 여러분 내가 이 학생을 박종화 학생을 보려고 딱 하게 되면은 박종화 학생만 내 눈에 들어오는 거 아니죠? 예, 다른 학생도 다 들어오죠. 내가 딱 보고자 하는 학생의 상이 맺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망막이라고 하거든요. 상이 맺히는 곳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눈의 맨 바깥쪽은 각막이고 여기 안쪽에 있는 건 망막입니다. 상이 맺히는 곳. 예, 그거 3차원적으로 찍은 겁니다. 요 밑에 있는 게 혈관이에요. 요거 뭐 같아요, 여러분? 요거는 이제 뭔지 알겠다. 예, 유방암입니다. 유방암. 예, 이게 엑스레이를 찍은 유방암이고요. 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 유방암 찾은 겁니다. 요거는 빛을 이용해서 잡은 이미지고요. 네, 빛을 이용해서 셀들도 잡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저 원래 이런 스라이드 되게 싫어하거든요. 뭐가 잡다하게 많이 있는 거.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나 좀
이건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빛이 어떻게 영상을 만드는데 쓰이는가를 그려놓은 거예요. 앤서니 레를 가지고서는 요거 나노 테크놀로지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실은 광학입니다. 요거는 한 20나노, 30나노 되는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스탯 마이크 한 100나노 정도 만드는 기술이고, 요거는 마이크로스코피 한 200나노 정도. 그 다음에 OCT라는 거,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서는 몇 센티미터 되는 유방암이나 아니면은 저기 브레인 쪽 이런 스터디도 빛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바이오메디컬 옵틱스 분야입니다.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널스라고 하는데 Near Infrared Spectroscopy라는 게 있는데 우리 사람 몸이 투명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스타트rek이라는 그런 영화를 기억을 못하겠지. 내가 어렸을 때 본 거니까. 그죠? 네.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누군가가 아프다고 하게 되면 빛으로 쫙 스캐닝을 해가지고 아 너는 여기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람 몸은 불투명합니다. 아니, 반투명해요. 반투명해. 빛이 쭉 직진을 하게 못하게 만들어요. 빛이 갖다가 방향을 갖다 막 산란시켜가지고서는 흩어져나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유전자 변형, 이게 뭐냐면은 2007년도에 일본에서 만든 투명 개구리입니다. 만약에 사람 몸이 이런 것처럼 이제 투명하게 한다고 하겠지만 안쪽에 뭐가 있구나 빛을 사실은 엑스레이는 많이 받으면 안 좋지만 빛은 아무리 받아도 상관없잖아요. 네, 평상시에도 맨날 받는 거니까 그죠? 네. 고마워요. 그 학생 아닌가 몰라. 근데 사람의 피부는 이렇게 반투명합니다. 그래서 참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빛 가지고. 참고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런 사진을 보여줬을 때 학생들이 당연히 웃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사진을 왜 보여줬지라고 해요. 표정들이. 그럼 내가 설명을 해주거든요. 얘 내라고. 근데 내라고 설명을 해주기 전에 웃어주면 난 참 고마운데 내가 꼭 얘기를 해야만 웃어주니까 여기서도 좀 아쉽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뭐냐면 이게 사람 머리거든요. 빛을 갖다가 딱 쏘게 되면 빛이 퍼지는 겁니다. 이렇게 퍼집니다. 예. 실제로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이게 제 대뇌고요. 이게 두개골이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얘기를 해줘요. 아, 빛이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구나. 그죠? 산란 때문에. 근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아, 여기까지는 가는구나.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빛을 갖다가 일로 쏴주고, 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여기서 들어오는 거는 사방으로 퍼지지만은,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로 나가는 놈은 대충 요런 루트를 통해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스고 디텍터인데 많이 만들어 놓게 되면은 여러분 이거 뇌에서의 혈류 변화 측정하는 그 장비가 있어요. 굉장히 고가의 장비. 펑셔널 MRI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펑셔널 MRI. 펑셔널 MRI 같은 그런 기능을 합니다. 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 오른쪽에 보이는 거 뭐냐 하면은 여기 보이는 게 유방 같은 거, 유방암 측정하는 겁니다. 이런 걸 널스라고 해요. 근접외선 분광법. 요거는 저희가 많이 하는 건데, 이거 동아일보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요거는 쥐 머리에다가 쥐한테 자극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간지를 유도한다든지 전기 충격을 준다든지 뭐 이래가지고서는 뇌의 혈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미징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미안합니다. 네, 이게 피를 원래 안 봐도 돼요. 밖에다 그냥 대도 되는데 얘네들은 컴플레인을 별로 안 해요. 아,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사람한테 쓰는 건데 여기다가 붙입니다. 방금 그런 것들 계속 붙이는데 요거는 움직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쉬면서 아니면은 요즘 요거 뭐 하고 있냐면 뉴로 마케팅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진이 나왔을 때 혈류 변화. 대뇌에서요. 그다음에 싫어하는 사진이 나왔을 때 혈류 변화. 근데 가장 반응이 센 사진은요. 에로틱한 사진을 놨을 때 사실 그게 제일 셉니다. 근데 그걸 학회에 발표를 할까 말까 하시는 생각입니다. 조금 적나라합니다. 그 사진은. 실험에 참가하고 싶은 남학생들 나중에 있으면 요거는 이제 OCT라는 기술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액이 있다, 그죠? 예. 요게 이제 울트라사운드거든요. 초음파입니다.
빛을 가지고서는 비슷한 걸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던 망막입니다. 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각막이고요. 이건 망막이에요. 여기 쏙 들어간 게 뭐냐면은 내가 박종화 학생을 보고 있을 때 박종화 학생의 상이 맺히는 폭입니다. 매큘라라 그래요. 근데 요거 진단을 OCT라는 기술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 OCT라는 기술이 우울증 분야에서 제일 핫한 분야입니다. 눈 쪽, 거기엔 대답이 필요 없었는데 인위적인 것 같은데. 여기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네, 저기 옵살몰러 있죠? 그 다음에 요거 볼록볼록한 게 뭐냐 하면은요, 저기 지문입니다, 지문. 그 다음에 요거는 식도 3차원 사진이에요. 요게 뭐냐 하면은, 여기 심장에 무슨 뭐 막히고 이러죠? 그렇게 심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거고, 요거는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몸의 기도. 광섬유를 몸에 집어넣어가지고 영상을 할 수가 있는데, 요게 사실은 그 옆에 사진이 하나 더 있어요. 원래 내가 되게 좀 기분 나빠서 없앴는데, 이 실험은 무슨 실험이었냐 하면은 얘는 담배 안 핀 토끼의 기도, 옆에는 담배 피는 토끼의 기도 한번 해주고, 담배를 피면 이렇게 망가진다는 걸 OCT로 보여준 굉장히 기분 나쁜 사진이 있어가지고 제가 담배 피기 때문에 없애버렸습니다. 눈 쪽에는 어떻게 쓰이느냐? 각막 진단하는 데 쓰이고, 망막, 굉장히 여기 있는 사람들도 미안합니다. 여러분 다 깎을 거예요. 60 지나게 되면은 눈에 문제들이 다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 다 놓아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진단을 하고, 요게 이제 이런 거 집어넣어가지고서는 심장, 혈관, 이게 뭐냐면 돼지 심장이에요. 돼지 심장 혈관에다가 스텐트 박아놓은 거예요. 우리도 굉장히 많은 걸 해왔는데, OCT 연구를 참 많이 해왔는데, 요게 뭐냐면은요, 사람 스킨인데, 요게 폴폴한 게 뭔지 아세요? 땀샘이에요, 여러분. 네, 요게, 그 다음에 이게 쥐 눈인데, 멋있는데, 이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그림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요거는 좀 우리가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수술을 돕기 위해 가지고 쓰는 그 시스템이에요. 수술 시스템 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하나만 얘기하면은, 요즘은 유방수술 좀 이렇게 합니다. 유방암수술인데, 여기 남학생들 너무 웃는다. 이게 암이 생기잖아요. 유방암하고 몇 가지 암에는 이게 거의 지금 스탠다드예요. 암이 생기게 되면은, 어떻게 시술을 하냐 하면은 여기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주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방사선 동위원소가 가장 먼저 가는 림프노드가 있어요. 림프노드가 우리 림프 조직이 따로 있죠. 예, 림프 조직이 따로 있는데 이거 갖다가 가장 먼저 그러니까는 캔서와 동양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림프노드를 센티넬 림프노드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센티넬 림프노드만 띄어내가지고 검사를 해서 여기에 암이 있나 없나를 검사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암이 있으면 온몸으로 퍼진 거고요. 거기에 암이 없으면은 그냥 거기서 스탑을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센티넬 림프노드를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센티넬 림프노드를 찾고 띄어내가서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주변에 있는 림프노드를 다 띄어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게 센티넬인지 모르니까.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전이가 됐다 그러면 다른 쪽도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아무데도 문제가 없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건데 근데 림프노드 갖다가 다 띄어버리게 되면은요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네. 저도 여기 명강약은 틀린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중요한데 저희가 이거 만들어가지고 센티넬 림프노드를 찾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시경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 영상은 지금은 현재는 이거보다 훨씬 좋은데 칼라 영상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동위원소를 넣는 게 아니라 형광 빛을 내는 그런 어떤 바위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약품을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형광을 갖다 잡아내는 거거든요. 여기 보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다음요. 요게 뭐냐면은 돼지 폐에다가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건데 요건 돌아가겠지 설마? 다행이다. 이게 지금 이미지 퀄리티 별로 안 좋은데 요게 형광입니다. 이게 암이 있는 건 아니고 요 부위에 만약에 암이 생겼다 그러면은 센티넬 림프노드가 어디 있을 것인가? 여기 보이죠?
이게 센트럴 림프노드입니다. 예. 수술 중에 요거 찾으면 요것만 띄어내서 검사하면 돼요. 다른 림프노드 띄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 일단 띄어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지금, 요거는 저희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시스템 전부 저희가 만든 겁니다. 만든 건데, 인젝션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이제 주사를 하거든요. 밖에서 해가지고 주사를 하면 이렇게 보이죠? 예, 이게 하게 되면은 이제 림프노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은 막 찾습니다. 찾다가 보니까, 여기 있다. 예. 문을 들어가가지고서 요것만 띄어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한테 암이 갔냐 안 갔냐. 암이 많으니까 암세포 여기 있으면은 그러면 전반적으로 더 광범위한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 없으면 멈추면 됩니다. 이런 것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마지막 토픽이 뭐냐면은 여러분 빛으로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거 아세요? 옵티컬 트위저라고 합니다. 빛으로 물건을 잡습니다. 빛으로 물건을 잡아가지고 원래는 비드라 작은 파티클을 잡는데 원래는 빛을 포커스 시키면 가운데에 딱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힘이 가해져가지고 딱 벗어나잖아요. 센터에서. 그러면은 얼마만큼의 힘이 걸리는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힘의 단위가 뭐죠? 뉴턴이죠. 밀리뉴턴, 그러니까 뉴턴보다 더 1000분의 작은 밀리뉴턴이죠. 마이크로 뉴턴, 그 다음에 나노 뉴턴, 피코 뉴턴, 피코뉴턴까지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것들을 하냐 하면은 DNA에 걸리는 힘, 요거 갖다가 이제 잡아가지고 쭉 옮기면서 DNA에 걸리는 힘을 측정할 수 있어요. 요거는 뭐냐 하면은 뭐가 돼요, 여러분 이거? 네, 점잖게 얘기하겠습니다. 스펌입니다. 예, 정자입니다, 정자.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동그란 빔을 만들었어요. 빛을 갖다가 동그랗게 도넛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붙잡혀가지고 여기만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래서 빛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고, 요거는 요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셀의 특성을 이걸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요것도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드는데, 이게 뭐냐면은 적혈구입니다. 적혈구를 잡으면 이렇게 돼요. 계속 잡혀있죠? 체중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뭐 이런 식의 연구를 합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시간 얼마나 지났는지 좀 모르겠네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명강의는 못해가지고. 사실은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은 사실은 이렇게 탄생이 됐습니다. 많은 다양한 분야의 전통적인 학문에서 대상만 사람한테 바꾸면은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 너무 많은 거예요. 로보틱스 기술도 다 사람한테 어떻게 써볼까 했더니만 너무나 많은 기술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 그런 분야들이 생체의공학이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생체의공학이 앞으로 무지하게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개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